키워드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흔들리는 국면입니다. 네, 주제 보고 키워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경기 침체 경고. 경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간밤에 베이지북이 발표됐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 침체 약간 둔화를 좀 확인하고 있다. 뭐 이 정도 결인가요? 네, 뭐 예상하는 톤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네. 2주 후에 있을 5월 3일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 베이지북을 참고해서 네.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12개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9개 지역이 발표문을 보니까 좀 뭐 큰 변화가 없었다. 네. 네, 그리고 살짝 조금 둔화되고 뭐 그런 정도다. 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2월 말에서 4월 10일까지 조사된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베이지북이요. 은행이 이제 3월 중순부터 미국 은행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이 크게 줄고 있다.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신용 경색, 금융시장의 경색 분위기를 시그니처 은행이 이제 뉴욕주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할 만하고요. 전체적으로 은행 대출이 좀 축소되고, 그 다음에 대출 수요도 기업 가계 공히 줄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은행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조금 뭐 기준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보여드린 키워드가 연준의 경기 침체 경고입니다. 네. 단어를 항상 세게 뽑아요, 언론은. 사실 경고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지난번에 FOMC 의사라고 해서 이제 언급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는 어떤 경로로 나타날 것인지 또 연준의 긴축 중단, 그 금리를 소위 중단하고 내리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연준이 뭐 일단은 5월 3일 날 뭐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지금으로서는 좀 길게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동결 기간을.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년 3월 정도에 첫 금리 인하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뭐 한 3분기까지는 잘 버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연내 인하는 어렵다. 네, 명분이 좀 약할 거다. 그리고 지금 보시듯이 헤드라인 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지는데 이 근원 물가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야 떨어지는 건데 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이제 경기가 조금 더 식어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빅2 중국입니다. 살아나는 중국 경제, 한국 영향은 1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망치를 월가에서도 올리고 있는 건데 중국 경제는 어쨌든 위쪽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가요? 네, 뭐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5.0%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5.0%는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베이스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기저 효과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건설 경기, 서비스업 활동, 또 전체적인 뭐 국민들의 좀 본격적인 이동 수요 이런 것들만 합쳐도 5%는 기본이고. 제 생각에는 5.5% 정도까지는 달성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분기 4.5%를 조금 뜯어보니까 소매 매출이 많이 증가했어요. 10.8% 증가했고 서비스 부분이 뭐 5%대. 그런데 조금 둔화라기보다는 조금 주춤한 증가율이 조금 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제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은 3.3. 그러니까 올해 전체 중국 경제의 그림이 설비 투자와 가동률, 생산 확대보다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조금 다 얼어붙었잖아요.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쓰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이런 그 서비스 수요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나 경제에 훈풍이 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고 또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중무역 적자도 뭐 계속되고 있듯이 설비 투자 말씀드렸듯이 설비 투자와 제조업 생산 중심의 조금 실물 경제 위주의 회복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중간재라든지 예.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이 수출이 많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쨌든 리오프닝 수요 때문에 서비스 소매 판매 중심으로 경기가 확장되다 보니 좀 소위 비교육제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4.5%의 1분기 중국 성장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개발하고 또 SOC 투자, 정부의 투자 지출이죠. 민간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아니고 정부의 지출. 그러니까 좀 뭐 교육제보다는 비교육제 중심으로 자체적인 경기를 붐업시키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우리는 다음 주에 25일 날 우리도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외신의 블룸버그 쪽에서 보면 0.1%는 거의 성장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우리 1분기 성적이요? 네, 블룸버그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1분기는 0.1, 뭐 2분기는 0.5. 뭐 상당히 실망스럽죠. 쟤네들이 왜 이렇게 낮게 보지?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그런데 뭐 0.1이 나오든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저조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무역 수지라든지 생산 활동 또 가계 소비 또 여전히 이제 고금리 지속 가계 부문이 소비 지출이 압박을 당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일단 반도체가 아직은 살아나지 않은 상태고 또 무역 적자도 지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뭐 내수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0% 혹은 1% 아래에 조금 저조한 성장이 나올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수출이 아직 돌아서지 않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입니다. 자, 다음 또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가도록 하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환율 외환시장인데요. 그러게요. 뭐 주식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외환시장이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지? 원화가 약세지? 그런 그 의문이 듭니다. 사실 달러는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뭐 101, 102 정도면 약달러면 우리 상대적으로 강해서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환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00 거의 30원이에요. 1,328원에 지금 가고 있어서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원화 환율의 상승, 원화가 왜 이렇게 이렇게 뭐죠?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연초 대비 뭐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아래쪽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유로화가 조금 강세였죠. 그래서 글로벌 달러 강세는 이제 꺾였는데 원화는 한 7% 정도 평가 절하됐습니다. 원달러가 올라간 거죠. 이유는 뭐 첫 번째는 무역 적자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480억 달러 정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 3월까지 뭐 작년 적자의 거의 절반 정도를 달성할 정도로 올해 들어서도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수입은 잘 안 떨어지고 그러면서 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원인인데 결국에 수출하고 다 엮여 있네요. 아까 성장률 전망치도 부정적인 것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원화가 이렇게 약한 것도 수출의 영향이군요. 네, 뭐 문제는 이제 향후 전망인데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뭐 중국이 조금 뭐 우리나라 수출에 큰 기여는 못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가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추세에 있을 거다. 그리고 경상 수지가 최근에는 좀 흔들렸거든요. 근데 경상 수지 중에서 상품 수지가 거의 무역 수지랑 개념이 비슷한데 해외에서 가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것들은 무역 수지에는 안 잡히지만 상품 수지에는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품 수지가 경상 수지가
조금 작년부터 올 초까지 위축됐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상수지도 조금 개선폭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원달러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안정폭은 뭐 1,300원을 아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다시 1,250원 밑으로 가는 안정세라기보다는 글로벌 달러 강세도 꺾이긴 했지만 달러 인덱스가 본격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에 계속 존재한다. 글로벌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환율은 1,300원에서 많이 내려가도 한 1,250원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외환당국이 이제 국민연금하고 통화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는데요. 뭐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이런 건 봤습니다만 주요 우리 그 투자기관이 국민연금인데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스와프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또 환율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국민연금이 뭐 한국은행과 달러 스왑을 한 것은 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시장에서 달러를 바꾸면 달러 수요로 일어나서 원달러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화 환율이 절하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작년 10월에 1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수합을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에. 네. 이게 이제 좀 올해 들어서 확대한 거죠. 350억 달러로 확대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도 올해 이제 좀 원 달러가 의외로 조금 약한 상태에 원화 절하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원 달러가 수급 측면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고육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고 그럴 때 달러 시장에 사고 팔지 말고 하는 거를 갖다가 필요하고 갚고 일어나는 거군요. 네,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다시 또 반대로 갚고. 저는 한국은행이 국민은행한테 달러 꼬우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한 거군요. 네. 외환시장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 주 김한진 박사님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인사이트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라. 요즘 과감하신데요, 김 박사님. 예. 네. 아니 뭐 투자의 격언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좀 느꼈던 바인데요. 네. 이번에 2차 전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게 사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못 샀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반성하면서 좀 확신이 있다면 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주가는 다 올라간다. 왜냐하면 뭐 저만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다 뭐 일종의 주식은 미인 투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주식을 우물쭈물하면 결국 가격에 뭐 조금 올랐다고 이제 조금 그 주도주를 놓치는 경우를 아마 투자자분들이 쓰라린 경험을 아마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약세장일수록 올해 강세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약세장일수록 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실 거고 종목에 집중하다 보면 뭐 소수 종목의 수급 쏠림이 클 텐데 그런 경우에 조금 가격에 너무 부여받지 말고 좀 확신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름대로의 분석에 어쨌든 소신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김한진 박사님이 요즘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워렌 버핏의 소울메이트 찰리 먼거는 지금 이제 박사님이 하신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이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왕창 겁니다. 먼거가 얘기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네. 다만 뭐 지금은 사실 조금 많이 올라 있어요, 그죠? 그렇죠. 조정을 받을 자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왕창 걸라는 건 아니고 시장이 기회를 주면 종목별로는 그렇게 리스크를 좀 걸어봐도 나쁘지 않다.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